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박진영입니다. 자, 또다시 블랙 먼데이였습니다. 오늘 양시장 또 큰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 1% 넘게 떨어지면서 1920선 아래까지 내려왔었고, 이 코스닥은 조금 더 심했습니다. 4%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580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 사이의 분위기가 안 좋아진 것이 시장을 누르는 큰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 일단 중국이 미국에게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여기에 또 가만히 있을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죠. 이 중국 쪽에 추가 관세율을 5% 더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서로 조금 계속 으르렁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우리 증시 또다시 새우등이 터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전에는 또 하나 악재가 추가가 됐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이 1심에서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됐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내일 시장도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어려운 시장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겨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와 함께 한 시간 함께 하시면서 전략 꼼꼼하게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여전히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다가 궁금한 점 있다, 종목 고민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자,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통의 전화 받고 있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문자 번호 샵 4989번 역시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궁금하신 점, 종목 상담할 거리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해 드릴 테니까 바로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 전문위원들의 오픈 채팅방 여전히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여승재라고 치시고 검색 결과 더보기 눌러서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바로 입장이 되니까요. 함께 해주시고요. 들어오시면은요, 무료 방송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여승재 전문위원회 무료 방송의 채팅방을 통해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여기 들어오시면요, 정말 많은 교육들도 챙겨가실 수 있고 종목 이야기도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미리 들어오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정치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가입 권유 및 홍보 등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자, 베스트 트레이딩맨 조금 더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픈 시장의 투자 만사형통으로 이 처방전 주실 분 모시겠습니다. 자, 승재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누기 전에 먼저 뉴스 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떴던 뉴스인데 인보사 사태로 급락했던 이 코오롱 티슈진 1심에서 결국 상장 폐지 확정이 됐다라고 조금 전에 뉴스로 발표가 됐습니다. 내일 또 이 시장의 충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지 좀 이야기 좀 해볼게요. 오늘 코스피 의약품 업종 하락률이 가장 높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도 제약바이오 좋지 못했고요. 근데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결정을 앞두고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미국의 논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지난주 또 상한가 가기도 했었고, 그리고 오늘 5.26%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아마 지난주 목요일 이후로 코오롱 생명과학을 신규 매수 또는 추가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굉장히 긴장되시겠죠. 네. 네. 근데 그 전에도 제가 신라젠을 비롯해서 뭐 계속 안 좋은 소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 쪽으로는 제가 의견을 드리지 않았었죠. 근데 이 티슈진 상패 결정에 있어서 코오롱 티슈진이 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죠.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또 이게 다시 심의에 넘어가게 되면 언론 보도 내용대로만 보더라도 뭐 최장 한 2년 정도 소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근데 그 이전에 이 성분이 바뀌었던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식품 허가, 그러니까 이 의약품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는 기관,
정부 기관이죠. 그리고 기업. 둘 다 신뢰도에 문제가 생겼다. 신뢰도.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특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후보 물질서부터 해서 임상시험 그리고 신약 내보내기까지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연구 개발비를 쏟아붓는 거고 또 그 성공 하나를 바라보고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뢰도가 생명과 같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양쪽에서 다 신뢰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라는 부분이 가장 좋지 못한 점이다. 예. 성분이 바뀌고 안 바뀌고를 떠나서 이 부분이 가장 부정적인 요인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결정이 이렇게 발표가 나서 내일 시장도 굉장히 좀 관련 섹터 업종 내에서는 종목들 굉장히 좀 변동성이 확대되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혹시라도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또 뭐 저가 매수, 단타 매매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려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여라도 다른 제약 바이오주 또 코스피의 의약품 업종의 종목을 가지고 계신다면 조금 이제 고생스러우실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한번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보유하신 종목의 파이프라인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당장 뭐 추가 매수 하신다고 해서 또 매수가까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투자 심리가 단기간에 또 되돌아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오히려 좀 공부하시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결과적으로 신뢰 문제가 이 상장 폐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 올해 정말 악재의 연속이더라고요. 이 티슈진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뭐 H1B, 한미약품, 신라젠까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내일 어쨌든 간에 바이오주들의 충격이 상당히 클 거잖아요.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좋을지 한마디만 해주세요. 근데 종목별로 틀릴 거예요, 분명히. 네. 종목별로 틀릴 것이고 가장 손쉽게 좀 판단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시초가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줄 겁니다. 장 마감하고 나서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시초가에 가장 많은 투자 심리가 몰려서 영향을 줄 거예요. 그럼 그 시초가를 갭 하락해서 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하지만 갭 하락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초가를 지키고 전일 종가 부근 내지는 전일 종가를 회복하는 주가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 그나마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내일 시장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종목별로 움직임을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쪼록 좀 어려운 시장이 될 테지만 잘 대응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장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또다시 블랙 먼데이였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한 몇 번 빼고는 계속 월요일마다 충격이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결과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싸움이 원인이 되는 것 같은데 중국이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서로 막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싸우고 있는데 왜 자꾸 이러는 걸지 참 답답합니다. 네, 오늘 사실 시장 굉장히 안 좋았죠. 네. 뭐 다른 분들도 뭐 다 똑같이 느끼셨겠지만은 코스피에서 상승 종목이 67개였어요. 그리고 하락 종목이 782개, 그리고 22개 전업종이 하락을 했고 코스닥에서는 85개 종목이 상승을 했고 하락 종목 수가 1184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수급을 놓고 보면요. 외국인 수급이 장중에 한 1,500억 정도 매도를 했다가 코스피 현물. 근데 장 마감하고서는 좀 줄었어요. 네. 그럼 장 마감하고 시간 외로 좀 뭔가를 샀다는 소리가 되겠죠. 네.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거의 뭐 계약수로는 한 17,000계약 가까이 조금 넘는 계약수고 금액으로는 1조 738억 원을 매수하는 아주 기염을 토했는데요.
근데 이제 금방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다가와요. 금방. 개인 투자자분들이 9,788계약, 거의 뭐 금액으로는 6,166억을 매도를 하셨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6,561계약, 금액으로는 4,143억 매도를 보여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관보다 선물 매도를 더 많이 하셨어요. 현물은 조금 매수를 하셨는데 9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가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는지 저는 굉장히 이게 좀 불안합니다, 사실. 너무 좀 과하게 선물 매도를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의 관세 보복 거기에 맞춰서 다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율 인상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다들 잘 아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요일 날 그 오픈 채팅방에 관련 해외 의견, 시각 이런 부분들을 올려드렸습니다. 뭐 시티라든지 무디스라든지 바클레이즈 뭐 등등등 해가지고 주요 언론 기관 및 또 투자은행 해외 분석 기관에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올렸는지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서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단 한 군데도 좋게 보는 곳이 없었어요. 단 한 군데도. 단 한 군데도 좋게 보는 곳이 없었고, 다 경기 침체. 특히 이제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내에 경기 침체 확률이 45%로 증가했다. 그런 또 소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으로 연준의 9월 금리 인하는 확실해졌다. 뭐 상황 악화에 따라 50bp 인하도 가능해졌다. 그런 의견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이제 연준 그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도 방향을 제시를 하지 않았었죠. 근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서 그냥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는 게 최선일 수도 있겠다. 그런 의견을 또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파월 연준 의장이 뭐 인하를 뭐 강력하게 시사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그냥 안 하겠다. 뭐 이런 부분을 또 강하게 시사를 하지도 않고 굉장히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 발언을 좀 했었는데요. 지금 시장은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또 채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장단기 금리 역전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좋지 못하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 채권 금리 2년물 단기물하고 장기물에 대한 차이도 제가 일요일 날 또 설명을 드렸어요. 또 제가 보고 있는 해석, 미 재무부의 단기 채권 발행 증가 그리고 또 10년물, 장기 10년물 이상, 뭐 30년물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또 수요와 공급 이런 부분들의 변화에 따라서 8월 달 특히 많이 차이가 발생이 됐다. 그래서 이 경기 침체보다는 다른 심리적인 또 수요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된다. 또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라든지 파월 연준 의장도 경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집중은 미중 무역 분쟁으로 가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또 오후에 올라오는 뉴스들을 보니까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측으로부터 뭐 2번 전화를 받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 뭐 재협상 이런 부분을 뭐 문을 열어놨다. 뭐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항상 미국 지수 선물을 확인하고 이제 방송에 들어오는데요. 지금 미국 지수 선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나스닥 지수 선물 같은 경우에는 한국 증시 마감 무렵서부터 해서 상승부를 키기 시작을 했었어요. 지금 한 0.7%에서 한 0.8% 정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좀 보고 들어왔는데, 물론 이제 본장, 미국 본장이 열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또 뒤집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얌전히 반등세를 좀 유지해 준다면 그래도 다음 내일 한국 증시가 좀 반등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또 장 후반 들어서 기관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것이 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밤은 좀 편히 주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2020년도에 미 재선 전에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될 것이다라는 기본적인 시나리오가 훼손을 당했다. 불투명해진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의 보복 관세를 한 것도 즉각적으로 보복 관세를 내놓은 것이 아니고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23일 날 보복 관세를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어렵지 않겠느냐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더더욱 좀 불투명해졌다.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잘 안 될수록 트럼프 대통령이 더 자극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노이즈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분명히 한번 짚어드린 바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 많이 커졌죠. 커진 만큼 뭐 업종, 주도 업종도 없고 업종별 순환매도 아니기 때문에 종목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 시장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거의 뭐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여기에서 제약바이오 쪽은 좀 힘들죠. 그리고 제가 오늘 무료 채팅방에서도 조정받을 때 좀 관심 갖고 보실 수 있는 것이 그나마 좀 2차 전지 쪽이다. 하지만 또 오늘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 유상증자 이런 소식을 급락 한 20% 정도 빠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코스모 신소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연에서도 그렇고 채팅방에서도 그렇고 제가 보는 종목은 따로 있죠. 들어와 계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급 종목 리스트에도 꾸준히 자주 이름을 올리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또 수급 방송 말미에 수급 종목 리스트 보여드릴 텐데요. 끝까지 본방 사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장중에도 확실하게 해답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봐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여승재라고 치시고 바로 오픈 채팅 팁 눌러서 들어오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지금 들어오시면 화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진행이 되는 무료 방송에 내일 바로 참여할 수 있으니까 지금 미리미리 들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지금부터 종목 상담이 진행이 됩니다. 접수도 여전히 받고 있고요. 여러분 궁금하신 종목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제약바이오주들을 보유하신 분들이 많이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자, 어떤 종목이든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전화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자, 문자 번호는 샵 4989번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원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지금부터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바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문자 상담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6632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부터 상담 한번 받아볼게요. 도화 엔지니어링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1,150원 그리고 비중은 10%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매수가가 1,150원인 거는 오늘 종가랑 좀 같은 가격인데 아무래도 종가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있고요. 바로 한번 상담 받아볼게요. 네, 매수가 1,150원에 비중 10%. 네. 아마 오늘 종가 매수하셨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종가 1,150원이고요. 또 외국인 기관 수급 오늘 같이 또 유입이 되었고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 종목 수가 67개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도화 엔지니어링이 이제 장중에는 상승이었죠. 장중에 상승이었지만은 이제 윗골이 달고 이제 전일 금요일 종가에 마감을 좀 시켜놨는데요. 괜찮습니다. 시장 대비 그래도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8월 달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굉장히 좋지 못하잖아요. 이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월간 기준으로 봐도 이번 달에 13.41%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대비 좀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 1월 달 시가가 8,820원이에요. 그 가격 이하로 내려갔다가 지금 시초가, 이번 달에 시초가 회복하면서 상승불 켜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수 비중 10%이시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은 조금 밑으로 잡아드릴게요. 올 연초 시초가 8,820원인데요. 8,800원으로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 정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간 기준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월봉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간 종가 기준으로 좀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여기서 이제 또 추가적인 상승이 또 뭐 급하게 나올 수 있느냐 그런 시장 상황은 아니에요. 좀 소형주에 가깝죠. 시가총액 3,423억이니까. 그래서 지금 13.41% 이번 달에 상승하고 있고 이번 주가 8월 달 마지막 주가 되겠고요. 또 9월 달로 넘어가게 되는데 7월 달에 이 시초가 그리고 6월 달에 종가 요 11,000원 가격이 저항이에요. 11,000원 가격서부터. 그래서 11,000원 가격 부근서부터 위로 11,500원, 12,000원 가격 부근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간 차트로 놓고 보면 변곡점 가격이죠. 그 가격이 이평선의 변곡점 가격이잖아요. 정확하게. 예, 그래서 이 가격은 저항입니다. 저항. 따라서 오늘 종가 매수하셨지만 너무 높은 기대 수익보다는 좀 짧게 일단은 시장 상황에 맞춰서 오늘 월요일이니까는요. 이번 주 좀 등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 주까지 한 주말, 주 후반까지 좀 보시면서 1,500원 위로 11,000원 가격 부근서부터 혹은 11,500원까지 상승세를 보여준다면 차익 실현 의견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도화 엔지니어링 짧게 대응하자라는 전략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자 상담만 더 가보도록 할게요. 자, 7019님이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에이블 CNC 매수가는 12,700원이고 비중은 10% 갖고 있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화장품 주죠. 올 봄에 좀 많이 내려왔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바로 한번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죠. 화장품 관련된 종목 중에서도 AVCNC AVCNC뿐만 아니고 다 좋지 못합니다. 근데 최근에 반등을 주게 된 게 애국 테마 쪽으로 또 살짝 이렇게 엮은 것 같아요. 화장품주들을. 그러면서 이제 8월 초 지나가면서 이제 또 반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화장품 종목들도 굉장히 주가 흐름이 다양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종목들 보면. AVCNC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아직은 조정 추세에 있다. 그래서 지금 손실 중이신데요. 12,700원이시면 비중 10% 가지고 계시고 추가 매수는 고려하지 마세요. 현재 비중이 적으시기 때문에 가격 조정 받고 내려가고 그러면은 추가 매수의 유혹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은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 고려하지 마시고요. 일단 좀 관망해 보세요. 한일 28일 이후로 또 상황이 또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위안화도 보셔야 돼요. 사실 화장품주들은 위안화 약세를 보이게 되면 중국 소비 관련주들은 힘이 빠집니다. 위안화 강세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위안화가 7.1을 막 넘어가고 그래요. 장중에. 굉장히 약세 흐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힘이 빠져요.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 고려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보유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9,000원을 재차 이탈하는 것은 썩 좋지 못하다. 여기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관망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 바로 저희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연결되어 있는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나요? 네, 세일트론요. 셀트리온이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5만 3천 원에 35%예요. 15만 3천 원에 95%요. 아이고, 35%요. 비중이 그래도 적진 않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15만 3천 원에 매수하셨다. 오늘 아마 이슈 때문에 조금 불안하실 것 같기도 한데 바로 저희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15만 3천 원이면 최근에 매수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 비중 35%이시고요. 네네. 근데 그 35%를 한 번에 매수하셨어요? 아니, 원래 단가가 좀 높았는데 좀 추가 매수해서 좀 위에 단가 이제 최초 매수는 더 위에서 하셨고,
네네. 추가 매수를 하셔서 15만 3천 원이 되셨고 비중은 35%가 되신 거예요. 네네. 셀트리온을 보유하신다면 장기적으로 보유하신다면 언제까지 보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바람이 시원한 바람 불 때까지는. 가을이요? 네네. 벌써 지금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졌어요, 우리 아버님. 네네. 예, 이제 밤에는 좀 선선한 바람이 불죠. 네네. 곧 가을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그러면 장기로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죠? 중기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중기 정도. 예. 지금 비중이 이 셀트리온 아시죠? 지금 심리 자체가 썩 좋지 못하다는 거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죠? 네네. 그래서 그리고 좀 불안해요. 이 18만 원 가격을 이탈하면서는 매수 신호가 없는 거예요, 아버님. 네. 가격 자체가.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잘못하셨어요.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되는데 추가 매수를 하셨고 추가 매수하신 것조차도 손실로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 매수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그러면 추가 매수한 거는 거기서 반등을 나와야 돼요. 반등이 나와야 되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추가 매수하신 거는 빼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갖고 계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매수 평단을 유리하게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유지해 가시는 거거든요, 원래는. 근데 대부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추가 매수한 거가 어찌 됐든지 간에 추가 매수해서 매수 평단을 낮춘 가격까지 올라올 때까지 아무런 추후에 액션을 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문제야. 그게. 그러다가 반등을 주는 듯 하다가 매수가까지 올라오지 않고 다시 밀려버리면 비중은 늘어나고 손실은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게 악순환이라는 거거든요. 악순환. 그러면은 우리 아버님도 계속 셀트리온에 끌려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네. 예. 해서 추가 매수는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비중을? 이번에? 15%였었는데. 원래 20% 15%였는데 20%를 더 하신 거예요? 네네. 자, 지금 내일도 썩 좋지 못할 가능성이 크죠. 투자 심리상. 네네. 예. 8월 6일에 시가를 이탈하게 되면은 손실이 더 커져요, 아버님. 아시겠어요? 네네. 예, 여기 8월 16일 시초가가 13만 8천 원이에요. 시가가. 오늘 종가가 14만 1,500원이고요. 그래서 내일 조금 하락 출발한다고 치더라도 13만 5천 원까지는 뭐 좀 밀릴 수는 있겠지만 13만 5천 원까지 밀릴 수는 있겠지만은 거기서 아래 꼬리 달고 이 13만 8천 원 가격 위로는 회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셀트리온이 하고 있는 사업, 그 바이오 시밀러, 복제약, 그 부분을 나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의 현재의 주가 흐름이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이렇게 한 이틀, 한 2, 3일 정도 지켜보시면서 13만 5천 원을 이탈한다 싶으면 추가 매수하신 거라도 일단 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럼 손절가는 전부 최저점을 잡아야 되나요?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13만 5천 원을 이탈하면 원래는 다 손절하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또 손실도 커지시고 굉장히 좀 뭐 계좌에 충격이 가실 수도 있으니까는 최소한 추가 매수하신 거라도 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13만 5천 원을 이탈하게 되면 그러지 않으면 손실이 너무 커진다는 거죠. 네.
그리고 추가 매수하신 거는요. 13만 5천 원을 이탈시키지 않고 반등을 주게 되면 다시 한번 15만 원에서 15만 5천 원까지는 좀 단기적으로 반등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요 가격 구간에서도 추가 매수하신 건 일단 좀 매도하시는 쪽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방향성이 없어요. 방향성 없고 횡보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횡보 내지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 구간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잘 대응하시면 손실 최소화하면서 나올 수 있으니까요. 리스크 관리하는 전략 챙겨가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삼성전기요. 삼성전기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92,000원에 30%. 92,000원에 30%. 이 삼성전기 또 우리 위원님이 잘 보시는 종목이니까 바로 또 속 시원하게 해결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전기를 30%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좀 됐어요. 조금 되셨어요? 예, 92,000원이요? 예. 근데 제가 삼성전기 지금 배트맨 이 시간에 설명드리면서요. 예, 반등 주게 되면 제가 얼마 전에도 요 8월 초에 말씀드렸어요. 이때 아마 8월 12일 월요일 그리고 뭐 8월 16일 이런 금요일 날 제가 출연하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전에도 지금 삼성전기 오늘 빠진 것도 이 애플 요쪽 때문에 LG노텍하고 삼성전기하고 같이 주가가 밀려버린 거거든요. 아, 예. 30%는 지금 애플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부품이 들어가잖아요. 애플 쪽으로. 아, 예. 예. 그러면 영향을 받죠, 당연히. 삼성전기 지금 30% 비중은 좀 너무 많으세요. 너무 많으시고요. 지금 주간으로 치면은 저는 이제 단기 지지 가격으로 제가 88,000원을 드렸어요. 9만 원은 이미 8월 초에 훼손을 시켰기 때문에. 근데 오늘 88,000원 가격을 갭으로 밀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이 88,000원이 단기 저항으로 또 바뀌어요. 단기 저항으로 바뀌고 주간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85,000원 가격도 오늘 종가상 이탈을 시켜놨고 그래서 지금 8만 원 가격까지는 또 확인을 하셔야 돼요. 8만 원에서 지지를 받을지는. 근데 8만 원 이탈하게 되면은 또 7만 5천 원, 7만 원 계속 밑으로 끌려다니실 수밖에 없거든요. 어머님. 예. 그래서 지금 MLCC 관련해서도 뭐 일본 무라타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되기도 했지만은 결국 주가 흐름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은 일단 홀딩 의견 드리기는 하겠지만은요. 예. 8만 원 이탈하면 안 돼요, 아버님. 예, 알겠습니다. 예, 8만 원 기준 가격 잡으시고요. 반등 주게 되면 제가 좀 짧게 보시라는 말씀 드리는데요. 네. 92,000원 매수하신 가격 위로 95,000원까지는 일단 보세요. 대신에 95,000원 가격에서는 일단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삼성전기 상담 받아봤습니다. 다음 전화도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코스모화학이요. 코스모 화학이요. 아이고, 오늘 많이 네. 빠졌던 종목인데 매수가랑 비중 네. 어떻게 되세요? 13,100원에 25%예요. 13,100원에 25%. 아이고, 네. 손실도 상당히 크시고 오늘 오늘 많이 빠졌는데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바로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3,100원의 비중 25%세요? 네, 언제 매수하셨어요? 이거 한 2월 달에. 연초요? 2월 달쯤 된 것 같은데, 네. 그럼 연초에 매수하시고 수익이었다가 지금 손실로 네. 바뀌신 거예요? 네, 타이밍을 놓치셨네요. 네네. 예. 근데 코스모 신소재도 그렇고 코스모 화학도 그렇고 제가 반등 줄 때 매도 의견을 좀 몇 번 드렸어요.
근데 못해가지고 지금 뭐 감자에다가 유상증자. 코스모 신소재도 그렇고 코스모 화학도 그렇고 네. 말씀드린 거 못 보셨구나. 그죠? 네. 종목 상담할 때 네. 못 보셨어요. 지금 오늘 시가가 마이너스 26%에서 시작을 해서 또 상승하다가 결국에는 또 음봉 마감하고 그랬는데 네, 이거 어떻게 어머니, 대응해야 이거 될까요? 네. 천천히 분할 매도 하세요. 그냥 반등을 주던 안 주던. 네. 반등 줄 때 매도해야지 그러면 또 매도 네. 못 하세요, 사실. 네. 6월 달에 매수가 부근까지 왔었어도 매도 못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금 오늘 이후로 또 뭐 9월 달, 10월 달, 11월, 12월 반등 준다고 해서 10,000원 가격 가고 12,000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어머니 매도 못 하실 가능성이 더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10,000원까지만 오면 할 거예요. 정말 하실 거예요? 예, 10,000원까지는 올 수 있어요? 장담은 안 되죠. 장담을 드릴 수는 없는데 네. 유상증자 뭐 이런 이슈도 그게 이제 언제까지 여파를 미칠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10,000원까지는 아니고요. 네. 오늘 갭으로 떨어진 자리 그 가격이 9,500원이에요. 네. 지난주 금요일 종가 부근이 네. 그죠? 네. 지난주 종가가 9,430원, 9,500원 네. 가격 부근인데 네. 요 갭을 메우려는 움직임은 나올 수 있어요. 이 갭을 메우려는 반등 주면서 네. 기술적인 반등 주면서. 네.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그냥 분할 매도 하시면서 일단 좀 정리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오늘 종가 이하로 떨어져도 비중 계속 분할로 매도하셔야 돼요.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현재로서는.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손실이 좀 크게 발생이 되시긴 하셨지만 네. 빨리 정리를 못해서 손실이 커지신 거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일단 25%시니까 네. 비중 5%씩 5번 이렇게 분할 매도로 그냥 정리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반등시마다요? 예, 예. 뭐 반등이 얼만큼 나오든지 지금 네. 오늘 종가 이하로 빠져도 손실은 더 커지시는 거니까. 그죠? 오늘부터 더 빠져도 해야 돼요? 그럼요. 오늘 종가 이하로 내려가면 손실은 더 커지시는 거잖아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손실은 계속 커져만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손실을 줄이시는 것도 돈 버시는 거예요, 어머니. 네. 아시겠어요? 네. 그 예, 5%씩이요. 일단 분할 매도로 종목 정리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일단 대응 잘 하셔서 잘 빠져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간 제한이 있어서 저희 종목 상담 여기서 잠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 매일 이 시간도 종목 상담이 진행되니까 놓치신 분들은 내일 조금 일찍 오셔도 괜찮고 이따가 이어지는 9시부터도 계속해서 저희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채택 안 되신 분들은요. 계속 채널 고정하시면 분명히 또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아직까지도 이제 상담 접수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요. 9시부터 또 종목 상담 이어지니까 지금부터 이제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자, 문자 번호는 샵 4989번입니다. 이쪽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요. 더 많은 이야기 우리 여승재 전문위원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여승재라고 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바로 들어오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들어오시면은 내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는 무료 방송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들 돈 지키고 돈 버는 이야기들 많이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함께 지금부터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러면요 바로 잠시 후에 수급 관심주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여승재의 수급 작전 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시장의 수급이 썩 좋지가 않은데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은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죠. 어떤 종목들의 수급이 좋았는지 화면 함께 보시면서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실게요.
네, 먼저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샀던 관심 종목입니다. 카카오, 한국항공우주, NC소프트, 후성, 도화 엔지니어링까지 짚어주셨고요. 자, 코스피에서 기관이 샀던 관심 종목은요. 페노션, 일진머티리얼즈, SKC, 포스코케미칼, 그리고 만도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어떤 종목들을 조금 더 샀는지 하나씩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오늘 뭐 상승한 종목수 굉장히 적고 네. 예, 오늘 수급도 썩 좋지 못했지만 그래도 예, 수급 종목들. 제 외국인 코스피 쪽에서는 카카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2017년도 75,000원 가격 부분에서 카카오를 말씀드린 이후에 그 이후로는 카카오에 대해서 뭐 그렇게 적극적인 매수 의견을 드린 적이 없거든요. 2019년도 들어와서 한 10만 원 가격 부분에서 한번 또 언급을 해드린 적은 있지만은 근데 지금 가격은요 굉장히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와요. 카카오에 증권사 이런 부분들 저 또한 뭐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나쁘게 보지는 않지만 제가 아카데미 진행하면서도 이 카카오를 가지고 밸류에이션 하는 사업, 내용,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현재 주가에 따른 투자 심리 이런 부분들을 교재 삼아서 또 가르쳐 드린 종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카데미 회원님들은 잘 아실 텐데. 근데 오늘 장 마감하고 또 안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카카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이런 뉴스도 나온 것이 있는데요. 늘 제가 변곡점 가격은 저항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린단 말이죠. 14만 원 가격은 저항입니다라는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14만 원 가격은 이번에 이제 도전을 하게 되면 세 번째 도전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도전. 대신에 카카오를 매수하실 거면 조정 시 매수를 좀 노려보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드린 바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 대비 강합니다. 그 외국인 수급이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기관 수급은 좋지 못하죠. 기관 수급은 최근 들어서 이제 금융 투자가 연속 순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박스권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박스권. 그래서 매수를 좀 카카오 매수를 좀 고려하고 매수를 노려보시는 분들이라면 여기서 확실하게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13만 5천 원, 14만 원 가격을 확실하게 돌파해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박스권 하단 가격 부분에서 노려보시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기관 매수 관심주 중에는 만도 다시 한번 볼까 합니다. 우리 위원님이 7월 초에 저점대부터 쭉 계속 강조해 주셨던 종목인데 8월 초까지 제대로 올랐다가 조정식 매수 관심 갖자라고 해주셨는데 지금쯤 이제 조정이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가지고 오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제가 방금 카카오를 올해 4월 달쯤에 한번 언급해드리고 이제 지금 다시 박스권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만도는 제가 연초서부터 관심을 갖고 좀 두 차례에 걸쳐서 트레이딩을 했어요. 트레이딩을 했고 또 최근에 7월 말에 급등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시 매수하시는 가격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좀 기다려 보세요. 인내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좋은 가격에 매수하시려면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달 말 벌써 8월 마지막 주죠. 금방 됐어요. 8월 마지막 주. 회사채 발행 이런 부분도 체크하시고 매수하셔도 늦지 않습니다라는 의견을 드렸잖아요. 그럼 7월 말에 매수하신 분은 뭐 크게 손실은 아니더라도 그냥 지루하시죠? 지루해요. 재미없어요. 큰 손실은 아니시지만 급등할 때 매수하신 분들. 근데 이제 관심 갖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번 주 이후로 해서요. 가격 범위를 조금 넓게 잡으세요.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특정한 날에 특정한 한 호가에 매수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면서. 그렇잖아요. 오늘 뭐 일주일 뭐 주간 종가 기준으로 나는 한 3-4번 나눠서 매수를 하겠다.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자, 이번 주 후반서부터 해서요. 32,000원 이하 한 3만 원 가격, 이 정도 가격 범위 내에서는 분할로 1차 접근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만도 매수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잘 챙겨주시고 매수 기회에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에서 수급 좋았던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샀던 관심 종목은요. 덕산 네오룩스, 이노와이어리스, ICD, HFR, 텔레칩스까지 5종목 갖고 오셨고요. 자, 코스닥에서 기관이 샀던 종목은요. 솔브레인, 대주전자재료, SKC, 코오롱 PI, 액트로, 그리고 오텍까지입니다. 자, 코스닥에서 관심 종목들 어떤 종목부터 또 살펴볼까요? 네, 덕산 네오룩스죠. 덕산 네오룩스가 19,000원 위로 올라가기도 했었지만 또 다시 살짝 가격 조정을 받아 내려왔습니다. 코스피 150 종목이에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닥 지수보다 코스닥 150 지수가 훨씬 더 많이 빠졌어요. 시총 상위 종목들, 코스닥 150 종목들의 수급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코스닥 150 지수가 훨씬 더 약세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사실 덕산 네오룩스도 오늘 상승 마감을 한 것은 아닙니다. 마이너스 3.76%. 하지만 대다수의 종목들이 마이너스 5% 이상, 마이너스 7%, 9% 그렇게 빠졌어요. 코스닥 150 종목들. 그나마 마이너스 3.76%면 시장 대비 양호했고 잘 버텼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격 시세도 시장 대비 견조하다라고 평가를 좀 내려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비록 18,000원 이하에서 17,900원에 마감을 시켜놓긴 했지만 여전히 17,000원 가격까지는 오히려 시장 영향으로 가격 조정을 좀 더 준다면 오히려 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도 내일 시장서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다시 볼 수 있는 가격 구간에 들어와 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던 종목 중에 하나죠. 덕산 네오룩스 이 부분도 이 전략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코스닥에서 기관이 샀던 관심주 중에 오늘 같은 이 코스닥 급락장에 급등한 종목이 하나 눈에 뜹니다. 바로 오텍인데요. 이 종목이 오늘 하루에 17% 넘게 또 급등을 했더라고요. 근데 급등 이유가 되게 재밌어요. 네. 예, 오늘 장중에 24.7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그 채팅방에서 오텍 종목을 그 전에 6월 말쯤에 한번 이 종목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좀 주가가 가파르게 좀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받고 횡보 구간이 있었죠. 횡보 구간이 있었고 그 횡보 구간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방향성을 또 나타낼 때가 되었습니다라는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렇게 좀 급등해서 음봉 마감하고 다시 내려왔지만 이 박스권의 하단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또 오늘 급등하는 시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12,500원서부터 13,000원 가격은 좀 극복을 해야 되는 저항 가격이에요. 그래서 오늘 윗골이 다른 것은 정상적인 주가 흐름이었다. 사실 오늘 급등한 게 사실 비정상이지만 그래도 윗꼬리는 적당한 저항받는 가격 구간에서 윗꼬리 달았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는데, 자, 이러면 뭐가 있냐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 상승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일시적인 일탈인지 아니면 향후에 시세를 좀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시세의 변화를 시사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제가 아카데미에서 강조해서 가르쳐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지받는 가격이 지켜져야 돼요. 지키지 못하고 다시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 그건 일시적인 일탈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텍 같은 경우엔 오늘 수급도 그렇고 사실 지난주 금요일 수급 리스트에도 있었습니다. 오텍. 네,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제가
다른 종목을 설명해 드리면서 지난주 금요일 수급 리스트에 오택이 있었음에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수급 리스트에도 오택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오늘도 수급이 유입되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앞전에 8월 16일입니다. 광복절 다음 날 8월 16일 이 음봉의 시가가 1,900원이에요. 고가는 11,050원이고요. 그래서 추후에 오택이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선 11,000원이 가장 중요한 가격이다라는 힌트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매수 요 공략하는 가격 또 지지받는 가격 부분에서 또 공략을 좀 해보신다면 또 좋은 결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택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급 관심주 알아봤고요. 이 중에 공략주는 내일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되니까 꼭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9시부터 저희도 종목 상담 이어지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계속해서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